9월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은 이제 기자분들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함께 노력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잘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북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외국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찾아보긴 어려운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이 명예위병대의 분열을 받았습니다. 공항 환영식에서 나온 음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북측에서 최고 지도자 행사 시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명은 확인 중에 있고요. 또 주요 국빈급 사절이 머무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두 정상이 들어가는 장면을 생중계했는데 이 장면의 생중계도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일정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예고한 대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이며 카메라, 사진, 펜풀이 취재합니다. 다만 두 정상의 만남까지만 취재 가능하며 회담장 안으로는 취재진이 입장하지 못합니다.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기도 역시 처음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2시 30분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는데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서명하고 엑스레이나 CT실을 볼 것으로 봅니다. 이 병원 안에 있는 체육지도실에는 김 여사와 리 여사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간단한 체육 체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음악을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이후 오후 3시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김영석 작곡가, 가수 에일리, 지코 등이 동행합니다. 최태영 음악종합대학 총장이 영접할 예정이고 수업 참관도 하게 됩니다. 이어 음악동으로 이동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움직임과 별도로 특별수행단은 3시 30분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며 경제인들과 공공기업 대표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게 됩니다. 정당 3당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사회 대표들은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 대동강변 평양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이후 중구역 소재 북한 고위관부와 외국 주요 인사 전용 연회장인 목랑관에서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갖게 됩니다. 만찬의 완료 시점은 9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풀 기자가 있고 또 대변인도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이 끝난 다음 대변인과 풀 기자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알려올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안 보이네. 수석님께서 지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여서. 예, 지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 뒤에 KBS 김지선 기자님, 예, 저 뒤에 맨 뒤쪽입니다. 가운데. 신분 사람. 네, KBS 김지선입니다. 그 배석자 명단을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누구누구가 이번 첫 정상회담에 배석한지 그 명단하고요. 그리고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블랭크다, 비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르긴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이 빈칸이 좀 채워질지, 그러니까 전방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배석자는 두세 명 정도가 배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히 어느 분이 배석을 하게 될지는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 2차 정상회담이 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BBS 박준성 기자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이쪽에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BBS의 박준상 기자입니다. 항상 긴밀한 한미 협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상회담 간에도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별수행원 중에서도 이제 종교계나 사회체육계 인사들도 있는데 각기 개별 의제를 갖고 대화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단순 친교 목적의 그런 일정을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바로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시고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들을 주고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수행원단들은 아마 여러 형식들의 만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에 갔으니 거기에 맞는 카운터파트가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분들과 개별적이든 아니면 같은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ABC 조주희 지국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이렇게 브리핑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재벌 총수들이 거기 가게 된 배경, 그러니까 총수들을 파티스페이트 하겠다 하고 결정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아까 오전인가 어제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방북 수행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의 참여는 역시 아까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한 것처럼 남북 관계의 장래 또 미래를 위해서 경제인들의 이번 수행단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앞. 뉴스토마토 이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뉴스토마토 이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경제인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경제 MOU 뭐 그런 걸 맺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 북한에 가서도 어떤 걸 좀 경제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MOU 같은 게 맺을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MOU는 이번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진행해 오고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여러 협력 분야에 있어서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 모르시는 분인데 손 들어주셨는데 그 마이크 앞에 예. 다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디트뉴스 등잔 질문해 빛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둡군요. 예, 그 바로 앞인데. 예. 네. 그러면 저기 먼저 하고 이쪽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 이도영 기자라고 하고요. 배석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석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우리 측은 결정이 됐는데 북측이 결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의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나와서 같긴 한데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독대를 하셨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공개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배석자는 뭐 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백화원 양빈관에서 독대를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인포메이션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뉴스 유재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디트뉴스 유재민 기자입니다. 정상 간의 만남 못지않게 여사님들의 만남도 관심을 끄는데요. 이번에 옥류 아동병원 방문이라든가 음악조합 대학 방문 결정은 북측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그쪽 시설을 둘러보겠다고 제안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시설들로 정해진 배경이 따로 있는지 그 두 곳이 세계적으로나 좀 어느 정도 특성화가 돼 있는 곳인지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정상들 간의 일정을 정할 때는 호스트 쪽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일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초청을 받는 쪽에서 가급적 이러이러한 곳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보다는 북측에서 이러이러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방문 시설 면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인포넷에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로 취재에 응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